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34번째 시간입니다. 대한사랑 카페 전국 2호점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9일 우리 대한사랑 카페 홍성점이 전국 2호 충남 1호 카페로 등록이 됐습니다. 버선발로 달려갔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한사랑 전국 카페 2호점입니다. 1호점이 대도시 부산에서 문을 열었는데 2호점은 여기 우리 홍성군에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 입장에서 소도시에 설치된 그 카페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랑방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농한기에는 저녁을 먹고 누가 모이라고 안 해도 다 저녁 때 모여서 화투도 치고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굳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 있을 때 이런 곳에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공부하다 보면 저는 결국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이건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이사장 입장에서 이번에 여기 문을 열게 해주신 신현헌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어난 우리 홍성점입니다. 조금 일찍 갔더니 한참 마무리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대한사랑 카페 상징 환단고기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승황 회원이 제작한 환단고기 진열장입니다. 이번 체인점 오픈을 두고 우리 홍성점의 많은 회원들이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최민정 점장님만 대한사관 1급 지도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작은 시골이라는 특성상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 여러분을 모두 대한사관 1급 지도사를 위원회에 제가 상신할 계획입니다. 이 대한사관 지도사는 강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는 물론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특히 체인점을 출범시키는 우리 회원님들은 당연히 1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급 몇 분을 누구를 드려야 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이번 행사에는 제가 지도자 자격증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본부에서 좀 일손이 모자라서 지도사 발급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 회원님들이 양해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사랑 체인점 말고도 제휴점도 있다는 사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휴점은 기존 카페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몇십 년간 썼던 카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 체인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단고기 진열장 같은 우리 어떤 공통 설치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부장선에서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점장님이 역사에 조예가 깊더라. 그 다음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럼 우리 회원들이 거기서 모여줄 수 있는 거고, 기타 다른 특전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서울에서 제휴점 전국 1호가 나왔습니다. 제휴점은 전국 단위로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서울 1호가
출범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휴점 서울 1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현헌 지부장님, 조을구 부지부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축사를 하이라이트로 보시겠습니다. 대한사랑은 문화를 되찾고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워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 운동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역사 광복본입니다. 저희가 홍성예산이라는 이 역사적인 충의지사, 역사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저희 지역에 이 역사 운동을 바로 세우고자 이렇게 북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대한사랑 북카페 홍성예산지부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응원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역사 찾기, 우리 진실된 역사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참 시간이 안 된다는 핑계로다가 참석을 주로 못했지만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손수 일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우리가 주문처럼 이루는 연표문의 협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협일의 아름다움, 대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모든 회원이 단합되어서 우리 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 이 내포 지역에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고자 전하는 그 전령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너무 빈약하고 또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중점을 두어서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을 그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멀리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모이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작은 카페 운영을 통해서 왜곡된 그리고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게 흐뭇한 마음도 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손주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일본의 그 교육 정책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 역사 광복 운동에 저도 광복군으로서의 어떤 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 카페가 열리게 되었고 이 카페를 이용하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공간에서 많은 우리 내포 지역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면서 광복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우리 부지부장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노후에 이쪽에서 한번 봉사활동이 뭐 할 거 있나 해가지고 대한상이라는 이 카페를 알게 됐어요. 이 단체를 알게 돼가지고 이 단체를 알게 되면서 우리 역사 바르기 세우기 운동의 하나에 동참하면서 요걸 젊은 세대들한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역사 개념을 바꾸는데 한번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들어왔습니다. 홍성에 이쪽 제가 1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역량 있는 데까지는 이쪽을 열심히 후원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향교 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학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한사랑이 단지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의 그 구군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의 가이스트라 그러나 정신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단체로 크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카페는 남녀노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해서 모든 계층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보시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카페로 운영을 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한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행사가 좀 밋밋해서 저한테 짧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넘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원 지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홍성 회원님들께 이사장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카페는 정말 우리 대한사랑의 앞으로 새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지부가 100개가 넘는데 100개가 넘는 지부가 언제 지부 사무실을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정말 우리가 더 활성화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회원님들이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찾아가서 역사를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외판사원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아주 아스팔트에서 고생들 너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당당한 일이거든요. 이덕일 교수님은 사맹이란 말을 씁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사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맹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같이 칭찬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회원들이 푸대접을 받습니까? 근데 사맹들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병원을 차려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방법으로 대한사랑의 운영 기본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뭐 동사무소 같은 사무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우리 취지에 맞는 사무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말씀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산에서 문을 열었는데 부산은 대도시니까 어쨌든 모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 생긴 체인점으로서 소도시의 카페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앞으로 전국의 모범이 될 그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바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의례적인 축하 인사만 준비해 왔는데 조금 뭐 약간 짧은 미니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대다수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잠깐만 한 15분 정도 좀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문으로 보는 우리 역사는 제가 최근에 여러 지부에서 다니면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블랙홀 박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천문학자였습니다. 뭐 지금도 천문학자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 전환점이 한두 번은 누구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무진50년 오성치루라고 하는 9글자가 제 인생의 그 전반과 후반을 나눠줬어요. 이거 후반 인생은 전적으로 이 한 줄 때문에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무진50년 오성치루라고 하는 것은 BC 1733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군세기란 책에 있어요. 근데 단군세기는 북한에서도 인용하는 역사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군세기란 이름조차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보면은 47분의 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북한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단군능입니다. 평양 근처에 보면은 그 단군능이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저 북한이 저 체제 선전을 위한 저 가짜 묘다, 엉터리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군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맞지만 47명의 단군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시면 구을이라는 단군이 그 대박산에 오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산이 대박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가 단군능이라고 전해져 내려온 그분은 왕검이 아니라 구을이라는 단군의 시신이었던 거고 거기를 성역화한 것이 북한의 단군능입니다.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단군,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호랑이 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무슨 호랑이가 마늘을 먹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을, 즉 환단고기 책에 보면 호랑이 부족, 곰 부족이다. 딱 부족으로 나오는데 즉 그 내용을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꾼 것은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하늘에 천손이 내려와 오니까 지손에 호랑이 부족, 곰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천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홍익입니다. 우리 지손을 천손으로 교화하는 것을 홍익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것을 이치에 따라 다스린다고 해서 제세이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랑이 부족은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말 잘 듣는 곰과 말 안 듣는 호랑이로 바뀌어가지고 참 천박하게 짝이 없는 신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이 4,000년 전에 천문기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버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다 물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혹시 세계 최고하냐?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동양 최고면 됐지 뭐 우리 주제. 그게 아주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이 한 줄만 해도 제가 지금 4,000년 전에 천문 기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였다고 하면은 역시 거기는 다르네. 4,000년 전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뭐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례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그 어떤 혼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인상을 받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써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제가 나오면 안 믿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제 후배 천문학자 두 분이 이미 1993년에 30년 전에 이 천문 기록을 고조선의 천문 기록을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라 하는 논문을 이미 썼습니다. 30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이것이 가짜다, 엉터리다 하고 계속 비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와 달 사이에 행성 5개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한 줄로 쭉 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빈 공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국통맥, 우리 한국배달조선에서 아까 강연할 때 화면에 배경에 나왔던 그 국통맥 지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요 사진도 좀 빼서 붙여놓고 이것이 단군색이란 책에 나오는 건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더라. 지금은 뭐 5,000년 전, 6,000년 전 것도 돌려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한나라 역사를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제일 창피한 일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책 수거령이에요. 이게 세조 때 세조가 활도 관철사한테 이런 책들 거더라고 책 이름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한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옆에 제가 고조선 비사 대변술 조대기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이 노란색 안에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습니다. 안암로라는 분은 신라의 유명한 고승이셨고 원동중은 이방원의 스승이었고 이 두 분이 쓴 삼성기란 책을 걷어서 없애라. 왜 걷어서 없앴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성계 조선부터는 우리가 중국을 사대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가운데 나라에 천자 하늘의 아들이 앉아 있고 우리는 겨우 저 곡식이나 모시고 사는 그런 아주 제후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에서 종묘사직을 보전하소서 하는데 종묘사직이 곡식입니다. 땅의 죄를 지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을 숭앙한 하늘의 천재를 못 지내요. 왜? 제후 국가가 감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천체 관측기구를 간이대 같은 걸 만들어 놨었는데 중국 사신이 오면 그걸 숨겼습니다. 제후 국가 주제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책 안암로와 원동주의 삼성기라는 책을 없애라 하니까 분명히 저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단국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보여드린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 다음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있는 이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북부여라는 역사가 있어요. 범장의 북부여기. 우리 박씨의 조상이 박혁거세라고 합니다.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요. 아닙니다. 박혁거세는 북부여의 5번째 고두막한 임금님의 파소공주의 아들이에요. 왜 알을 동원합니까? 왜? 그 다음에 북부여란 나라는 해모수가 건국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학교에서 북부여라는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엉터리는 천리장성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하고 고려가 국경이 어디서 잘려요? 평양 원산에서 잘려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너희는 반도 쪼가리에서 살아라.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의 역사책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너희는 반도에서만 살아. 근데 거기 천리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양하고 원산 사이에. 옛날에는 학자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저 구글이나 어디 들어가서 위성사진 보세요. 성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짓말을 갖고 공무원들을 뽑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만 있습니까? 그냥 환단고기는 바로 그런 북부여를 다룬 책, 그 다음에 이 삼성기 이 책들과 저 걷어들인 책을 볼 수 있었던 편수관 위치에 있던 이맥이라는 분이 야 이거 다 없어질 건데 내가 하이라이트로 정리해 놔야 되겠다. 정말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아놨던 그 하이라이트가 태백일사에서 이 5권의 역사책을 환단곡이라고 합니다. 그 이 5권의 역사책을 그러니까 조선 초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다 없앴죠. 그다음 일본의 첫 번째 그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걷어들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걷어들여요. 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역사의 근거를 둔 건데 대동아 공영권은 항상 일본이 형이고 우리가 동생이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역사책에 보면 지네가 배웠으면 배웠고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지네가 형 노릇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역사책을 걷어들여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니까 개연소라는 독립운동가가 이 5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1911년에 그 책을 내는 것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에는 책 한 권이 아니고 5권의 책을 이제 모았는데 5권의 책이니까 통합 제목이 또 필요하니까 개연소란 분이 환인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란 책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00주년이 되던 해 2011년에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종교의 지도자이신 안경전 정수사님께서 이 환단고기 역주본을 새로 내신 거는 이거는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환단고기 홍보 문안을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책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구한 책입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 길게 안 해요.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환단고기라는 책을 아냐? 그러면 굉장히 경계들하고 엉터리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단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근데 따지고 보면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언제 우리가 반도의 반쪽아리에 살았습니까? 그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야말로 가장 못난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국사 교과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단군조선을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단군의 후손이 아닙니다. 경기도, 강원도까지가 고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뭐냐?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국사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가 왜 정통성이 있느냐? 일제가 만든 조선사는 반도사관의 뿌리입니다. 거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데 가서 조교 노릇을 하고 있던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일 청산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 죽일 것까지는 없었지만 대학 강단에서 다 끄잡아 내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인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일본 순사를 하던 앞잡이들도 다시 그대로 경찰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경찰이 된 그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잡았다고 고문을 했어요. 감히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정통성이 그런 데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병도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해서 거대한 식민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신문 기자는 식민사학을 신문에 쓰고 거기서 공부한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식민사학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이 가르쳐준 우리 가짜 역사는 우리는 옛날부터 북쪽은 중국 식민지였고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는 주장입니다. 에이 설마 싶죠? 불과 얼마 전에도 남쪽이 임나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 역사에 대해서 대항했던 것은 뭐냐? 우리 독립군들이 공부한 환단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낮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환단고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책이 나올 때 누가 돈을 댔느냐? 홍범도, 오동진, 독립군 장군들이 돈을 냈습니다. 왜 그분들이 돈을 냈을까요? 독립군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는 대륙사관에 뿌리고 지금 이덕일 교수 같은 제야사학자나 증산도 같은 민족종교나 그 외에 깨어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역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10년이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 아스팔트에서 길거리에서 아주 고난의 나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뭐 총칼을 든 혁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변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동네 노래방 하나 잘 된다. 노래방 3개 생기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의 특성을 대발할 때 영어로 rapidly changing country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차가 굉장히 크다. 제너레이션 갭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조짐이 있고 이제 더 이상 환단고기를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의 노력으로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아주. 지금 유튜브에 몇백 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응원한 배달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뭐 부귀영화를 누린들 뭐한들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전 놀러 가러 갈까봐 걱정입니다. 아이고, 비행기 수속 밟고 그거 타고 아이고, 그거 말도 안 통한 데 가서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걸 못 가서 안달입니까? 저는 오히려 한번 내가 몸을 담았다가 사라지는 이 나라에 역사나 이런 걸 바로 잡아서 우리 부지부장님처럼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은 중국은 사망오제라고 하는 전설의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라가 여기서부터 황하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끔찍하게 여기는 사망오제 전설의 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망이 누굽니까?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입니다. 근데 우리 환단고기 책을 보면 사망오제 족보가 나옵니다. 왜? 동이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었어요. 저는 환단고기 가치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이 7명의 환인, 18명의 환웅, 47명의 단군, 그 다음에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 사망, 그 다음에 소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요순 5오제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단고기를 스스로 믿지를 않고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대통령 후보들 공약을 보세요.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이냐. 나는 1,000만 원 줄게. 나는 2,000만 원 줄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거보다 낫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혼을 살리는 그것이 없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국 교육감이 다 모였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거 단군조선의 나라란 뜻이거든요. 한 명도 몰라. 그럼 태극기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태오복희가 만들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무슨 교육감을 해요? 나라 이름과 국기를 모르는데. 참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인 나라, 그게 나라입니까 진짜? 천박하게 짝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은 여기에 사랑방처럼 모여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모여서 이제 시간 있으면 여기 모여서, 그다음 이 일대 훌륭하신 분들이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하고 가야지 하고 오셔가지고 앞으로 역사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 비슷한 거를 꼭 국통맥주들을 붙이시기 바라요. 붙일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자꾸 복습을 하세요. 아는 만큼 보여요.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5분 안에. 강태공 하면 여러분 낚시꾼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강태공 하면 여기 상나라가 막판에 주왕이라는 나쁜 주지육림을 한 그 나쁜 놈이 나와요. 그 주나라한테 망하는 왕 이름이 주왕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 주나라 문왕이 기어코 저놈을 내가 처치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해서 먼저 죽습니다. 근데 문왕이 죽기 전에 책사를 데려와요. 어느 낚시터에 가니까 강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이 와서 문왕의 아들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멸하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더 재밌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냥 그것만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하던 공부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홍성이 우리 회원님들의 뜻을 홍성이 이해를 해서, 여기가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 본향 아닙니까? 홍성 군민들이 가장 수준 높은 그 사람이 분들이 되기를 전 정말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복귀대 교수님의 우리결의 박물관도 바로 홍성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포 신도시도 지금 홍성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다운 나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전 앞당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사를 모르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다시 한번 우리 홍성 우리 회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남기면서 간단한 기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회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홍성 지부 사무실을 개소를 하자.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자본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 하니까 다행히 굉장히 좋은 장소가 섭외가 되었고 그 뒤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장소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하고 저희가 의견을 모아 보니까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카페가 저희하고 취지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가 카페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포부와 꿈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고 우리가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청소년 역사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하자. 또한 여러 사회에 계시는 많은 다양한 층이 계시지만 다양한 층 누가 오셔도 편안하게 차 한잔 드시면서 쉽게 역사 쪽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 카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굉장히 많은 꿈과 이상이 생겼고요. 준비 기간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 늦었지만 우리는 좀 더 천천히 우리가 준비할 거 생각하는 거를 다 이뤄나가자라는 꿈과 희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사 말씀처럼 연표문에 인간은 큰 뜻을 세우고 나면 협일로 하나의 뜻을 세워서 함께 가는 거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가 딱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향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역사의 문외한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시험 같은 곳에서는 역사가 항상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면서 카페에서도 커피도 마시고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많이 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뜻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와서 대한사랑 이야기도 듣고 우리나라 역사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대한사랑,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성에 북카페가 생겼다 해가지고요. 대한사랑회에서 하는 거라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틀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주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지역분들이 오셔서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역사가 너무 좋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홍성은 또 충의 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그래서 역사 쪽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사무실 만들 때 한 열흘 넘게 와가지고 말하자면 일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알고 또 책도 읽어보고 또 대한사랑 그 취지 들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한사랑 홍보하고 또 회원가입 그 얘기를 하고 또 책도 여기 대한사랑에서 나온 그 책도 많이 기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지인들 또 많이 이렇게 한 100여 명 넘게 대한사랑 사무실 만든다고 문자도 지금 많이 보냈거든요. 우리 역사를 꼭 찾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기까지 마음에 많은 그 생각이 많았었어요. 천지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작지만 노력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들이 회원으로다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모은 마음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뿌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사랑 문화가 전국적으로 또 해외까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저 대한사랑의 그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이 대한사랑 카페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컨셉은 쉽게 해서 우리 사랑방 컨셉입니다. 아주 편하게 그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준비한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그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고 바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점을 공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홍보해서 그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새로운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저도 뭐 늦게 역사 공부를 했지만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역사에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모든 우리 그 인문학 또 인성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인문학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공부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 예사는 익히 알다시피 충의지사가 아주 많은 고장입니다. 충의지사 그 어를 이어받아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 잘못된 역사,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 우리 여기 대한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역사, 진실된 역사를 공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